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에서 잘 못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갤럽 조사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가 46%, 잘하고 있다가 45%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1년 한 7개월 만에 역전이 됐습니다.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느냐?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3년 초에 집권해가지고 2014년 6월 선거, 지방선거 직후에 역전이 된 다음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 방송의 적극적인 선동적 지원하에서 지금 지지율이 전례 없이 고공행진을 했지만은 결국 전직 대통령이 걸었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임제 대통령의 숙명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가 46%로 더 많아졌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가장 위험한 대북 정책의 브레이크가 본격적으로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좌파 권력에 눌려가지고 공무원들이 헌법 제7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촛불혁명, 이른바 촛불혁명 정권의 도구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도 계속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임제 대통령은 취임했을 때가 제일 힘이 세고 점점점 모래시계처럼 그 권력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퇴임했을 때는 모래시계가 텅 비어가지고 다음에 거꾸로 모래시계를 거꾸로 세워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재임 시절에 저질렀던 범법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응징을 당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전직 대통령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노골적으로 전면적으로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놓을 때 이 위반한 전력은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갤럽이 12월 셋째 주, 그러니까 18일에서 20일 사이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정운영 잘한다가 45%, 잘 못한다가 46%인데 긍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습니다만은 잘 못하고 있다가 2%포인트 상승해가지고 46%가 됨으로써 46대 45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오차 범위 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세부사항으로 한번 들어가서 지지율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49%, 잘 못하고 있다가 47%,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잘하고 있다 46%, 잘 못하고 있다가 47%,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는 잘하고 있다 37%, 잘 못하고 있다 44%. 이 충청도가 돌았습니다. 충청도가 반 문재인으로 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충청도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는 곳이거든요. 중요합니다. 광주 전라 지역은 잘하고 있다 65%, 잘 못하고 있다 28%, 대구 경북은 잘하고 있다 29%, 잘 못하고 있다 58%. 대구 경북이 확실하게 반문재인으로 돌았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데 여기는 잘하고 있다가 42%, 잘 못하고 있다가 48%로 반대로 돌았습니다. 비판으로 돌았습니다.
남성,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이 잘하고 있다 43, 잘 못하고 있다 49%. 남성이 여성보다 항상 반문재인이 강합니다. 여성은 잘하고 있다 48, 잘 못하고 있다 43%. 남성, 여성 사이에 이 큰 차이가 나는데 이 정권이 양성 평등을 강조하다가 여기에다가 종교적 병력 깊이까지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하니까 이게 남성을 자극했다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19세에서 29세 사이가 잘하고 있다 53%, 잘못한다 35%인데 이 남성을 20대의 남성은 잘 못하고 있다, 문재인 잘 못하고 있다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여성은 또 20대 여성은 문재인 긍정평가가 또 가장 강합니다. 아주 극단적입니다. 20세가. 20세의 남녀가 문재인 평가를 놓고 완전히 극단적인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30대에서는 잘하고 있다 63%, 잘 못하고 있다 30%. 30대가 문재인 지지의 아성입니다. 40대가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잘하고 있다 50%, 잘 못하고 있다 44%. 50대부터는 역전됩니다. 50대에서 문재인 잘한다 36, 못한다 56. 60대 이상에서는 잘한다 32, 못한다 57%. 그 다음에 직업별로 보면은 자영업자들 속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 57%, 잘하고 있다 38. 블루칼라에서는 잘하고 있다 48, 잘 못하고 있다 44. 자영업 블루칼라가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문재인 국정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화이트 칼라는 잘하고 있다 58, 잘 못하고 있다 34. 화이트 칼라의 문재인 평가가 가장 높습니다. 고소득 그리고 고학력층이죠. 가정주부 잘하고 있다 40%, 잘 못하고 있다가 50%나 됩니다. 학생은 잘하고 있다 51, 잘 못하고 있다 42. 무직, 은퇴, 기타는 잘하고 있다 34, 못하고 있다가 54%입니다. 이 생활 수준별로 보면은 상, 중상층, 중산층이 아니라 중에서 상층, 그러니까 고소득층이죠. 고소득층은 문재인 잘하고 있다가 53%입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38%. 중간층에서는 잘하고 있다 48, 못한다 45. 중하층에서는 잘한다 41, 못한다 50. 하층에서는 잘한다 37, 못한다 49. 확연하게 갈립니다. 고소득층일수록 문재인 지지가 강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권 등장하고 나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아지고 저소득층은 더 낮아진 것하고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잘 못한다 73, 잘한다 19. 중도층에서는 잘한다 44, 잘한다 48, 못한다 44. 진보 잘한다 67, 잘 못한다 28.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잘한다고 하느냐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사실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이지 북한 주민과의 관계 개선은 아니죠. 핵 문제 해결은 더 요원해졌는데 어쨌든 북한 문제에서 결국 바닥을 치게 되면은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수행을 왜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경제 민생에서 부족하다. 그리고 대북 관계가 너무 친북 성향이다. 이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보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36에서 39%로 일주 사이에 올랐는데 자유한국당 지지는 19%에서 18%로 떨어졌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지난주에 21명의
중진 의원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인적 혁신을 했는데 그게 전혀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 번 주장했지만 그런 식의 사람 바꾸기는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밀실에서 외부 사람 불러가지고 한 게 여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식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대주의적인 개혁은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결코 밝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일 당장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누굴 찍겠느냐? 더불어민주당 찍겠다는 사람이 39%,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12%, 바른미래당 7%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물론 이대로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좌파 세력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국민이 각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적폐청산이란 정치보고, 그리고 평화를 앞세운 대북 정책이 결국은 김정은만 도와주고 북한 주민들은 더 괴롭히고 한국 국민들은 더 위험하게 만드는 한미동맹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더 많아졌다 하는 점에서 대한민국 여론은 분별력이 모자란 점도 있지만 각성하는 힘은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힘이죠. 민주주의는 어떤 문제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기념연설에서 한 첫 마디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민주주의가 더디지만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을 저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